다음 두 번째 주제는 지금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1야당 대표께서 지금 안 드셔갖고 상당히 지금 그 위험한 상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신다고. 8일 하시다가 예, 잠시 좀 병원에 가셨다가 그렇죠. 다시 예. 하시겠다라고 지금. 예. 근데 이제 단식은 되게 빡세게 해야 되거든요. 8일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던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내용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번 훑고 넘어가서 예.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우리 정종근 편집장이 계시니까 전체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조회는 갖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유아래 기자가 더 깊습니다. 일단 지금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이 지역구 225의 비례대표 75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서 뭐 뉴스에서 나왔던 뭐 동물국회 과정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셨으니까. 국민들이 다 봤죠. 네. 정치 드라마잖아. 네. 근데 뭐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지역구 의석의 축소를 얼마나 막을 것이냐가 좀 초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비례성을 확대한다는 그 기존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의원 정수를 얼마나 확대할 것이냐에 무게를 두고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통과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의석수 지역구,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을 얼마나 지켜낼 것이냐가 좀 쟁점이 되고 있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대안들이 거론이 되는데, 대한신당에서는 호남계 의석을 지키기 위해서 호남 지역구죠. 호남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마저도 못 받겠다라면서 좀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되게 상당히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게 쟁점이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못 받겠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또 하나는 이 지역구 축소, 특히 이제 농촌 지역구죠. 그러니까 호남이나 영남 일부 이 지역구를 줄이는 것도 못 받겠다고 하는 게 또 한 축. 이 두 가지 전선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민주당은 무슨 입장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은 민주당 입장이 없다. 그러니까 뭐든 상관없다. 그 얘기는 사실은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다. 뭐 의지는 있겠죠. 있다고 해야 좀 되게끔 하는 분위기인데 일단 연동형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연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이 일정하게 연동되게끔 해야 된다. 사실 이게 연동이 안 돼 있는 제도가 한국 제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제도의 이 문제점들이 가장 극명히 드러내주는 게 뭐냐면 국회 의석보다는 광역의회의 의석 비율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의회는 자유한국당이 거의 독식하고 있고 광주시 의회는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반대당의 어떤 정당 지지율은 일정이 나오는데 그게 의석의 반응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곤란하다. 특히 특정한 지역에 가게 되면 PK, TK는 뭐 자유한국당 자기 왕국이 되고 호남은 민주당 왕국이 되고 이런 식으로는 정치가 진행 안 된다라는 취지 때문에 만들어진 게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자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죠. 핵심이고 사활인 거고 100% 연동이 힘들면 그럼 50%라도 연동의 성격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준연동제고요. 이게 배제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연동형이 안 되면 아까 말했던 영남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누리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거대 양당들한테는 연동형이 사실은 뭐 논리적으로는 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안 내키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의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으로 가도 어쨌든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는 많이 먹을 거고 호남 뭐 이렇게 뭐 대충 먹고 저 영남만 띄워줘도 그나마 좀 손해 볼 거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몇 가지 고비 속에서 성의를 안 보인 것이 많다. 오히려 정의당이나 아니면 소수정당한테 신뢰를 잃을 짓들을 몇 번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더 꼬이게 만드는 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전혀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우리가 뭐 집중 폭격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반대할 만한 법들 이렇게 저렇게 포장해서 많이 통과시키잖아요. 근데 의원 정수 확대를 안 하겠다라는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킬 생각이 없다라는 거나 자기 손에 마찬가지인 거죠. 피를 묻히기 싫은 거죠. 네. 예. 어떤 거는 뭐 국민의 여론과 무관하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럴 때는 밀어붙이면서 또 어떤 데는 여론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민주당 속내는 선거구제는 선거법은 사실 의미 없고 공수처 왜 공수처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거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어차피 자기도 초점이 되니까 공수처라는 안전판을 둬서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니죠. 민주당이 지금 행태를 봐서는. 그쵸. 예.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그 우리 정정권 편집장께서 예. 좀 이 확대 외국의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뭐 자유한국당의 기본안은 비례대표제 폐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동형하는데 별로 없다. 음. 이게 주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듣는 이야기가 미국 이야기야. 그렇죠. 미국 얘기죠. 이제 미국은 근데 미국이 의원 수가 인구수에 비해 적은 건 맞아요. 근데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이에요. 2년이죠. 2년마다 한 번씩 선거하는 거야. 미국은 웬만하면 다 선거하잖아요. 뭐 소방 책임자, 경찰 책임자, 검찰총장, 판사도 해요. 판사도 예. 하고 얼마나 선거가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라는 게 좀 다른 것 같고 우리하고는 그리고 그러니까 대표성이 계속 모든 것에 실현될 수 있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비례대표제가 없는 나라가 미국하고 영국이에요. 이게 영국은 비례대표제가 한 석도 없죠. 요건 맞는데 영국은 또 뭐가 있냐면 1인당 의원 1인당 유권자 숫자 우리가 보통 한 20만 명 정도를 보는데 거기는 5만 명당 한 명이에요. 5만 명당 한 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치면 거의 광역의원 정도의 이제 당 한 명씩 국회의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별성들을 얘기하지 않고 영국, 미국식 얘기하는 거는 약간 헛소리고 오히려 유럽의 대다수는 비례대표제만으로 뽑습니다. 그렇죠. 지역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선관위 걸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뽑는 나라가 뭐 미국, 영국 등 60개 나라. 비례대표제만 쓰는 나라가 한 또 60개. 그 다음에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혼용하고 있는 나라가 30개. 그러니까 한 90개 나라가 어쨌든 비례대표를 상당히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 아까 그건 일정하게 맞는 건 뭐냐면 아까 유럽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비례대표적인 대부분 다 내각제 성격이 있어요. 물론 이제 비례대표와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제를 접목하고 나라가 없는 건 아닌데 남미 같은 데는 일부가 있어요. 그리고 까놓고 얘기하면 독일도 대통령이 있잖아. 그렇죠. 예. 독일 대통령 물론 실권은 총리가 직원이지만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말 중에서 한마디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귀를 늘려야 될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거제 개혁 문제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문제를 어떻게 축소하면서 국회에 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성을 부여하게끔 만들 것인가. 이 같이 연동되어 있다. 저는 그건 맞다고 예, 생각해요. 그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예.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대통령제 할수는 없다. 이건 다 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양원제잖아요. 그렇죠. 양원제고. 상원 100명 상원 의원 있고 예. 하원은 예. 2년씩 하고 그 계속 3분의 1씩 계속 갈리잖아요. 예. 그건 주지사도 갈리고 그러니까 미국을 비교한 건 절대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고. 정치제도의 선진국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건 하나고 혹여라도 미국을 얘기하더라도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는 선거 자체가 일상화된 나라이고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5만 명당 한 명을 뽑고 일본 같은 경우를 많이 비교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한국과 거의 유사한 제도입니다. 유사한 제도고 비례대표 병립제인데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이 거기도 양원제잖아요. 네. 중의원은 한 36%, 참의원은 39% 정도가 3분의 1은 된다는 거죠. 넘는 예, 거죠. 그렇죠. 한국은 15%.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이제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연동이 이제 안 되어 있는 거. 국민의 지지율, 지지하는 어떤 것이 반영이 안 되는 국회의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의 그렇죠. 시스템으로는.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은 약간 달라졌지만 지난번 부산시 의회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90%,
지금도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거꾸로 90%잖아요. 90%. 의석수를. 근데 거기에도 아까 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도 있을 거고 다 있는데 10%도 안 돼. 이거는 기형적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기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예. 지금 연동형 비례제에 가장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정의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정의당이 국회 주도권을 잡으려고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 그러니까 야합한다 민주당과 예. 야합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면 무슨 정의당이 집권당 같아요. 그러니까요. 꼴값도 아니 정의당의 주장 딱 하나예요. 정당 지지율이 정의당의 지지율이 5%면 5% 정도의 의석수, 10%면 10% 의석수 그 정도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40%의 지지율로 60% 70%를 먹는 이건 날강도 같은 선거제도는 바꿔야 된다 이런 건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민주당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정의당 핑계를 대는 거 보면 정의당이 크긴 컸나? 아니 뭐 이 정의당이 그 집권당도 아닌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뭐냐 그러면 자유당의 속내는 뭐예요? 이게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한 놈이 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과반수 이상을 한 당이 먹을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제약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협치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1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2당, 3당 또는 소수당하고 협치를 통해서만 이걸 운영해야 된다라는 다당제가 되는 거죠. 예, 예. 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1, 2당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약간 삐딱한 게 왜 한탕을 노리니까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을 때는 보수 정당이 꼭 하나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예. 들면 이제 친박 정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보수정 내의 당들이 몇 개 더 튀어나갈 수 있겠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말이 이거 되면 자유한국당 쪼그라든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박계 의원들이 우리공화당이나 친박정당으로 다 옮겨나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친박 정당, 비박 정당, 무슨 또 뭐 친이 정당, 음. 친유승민계 이렇게 분화될 수 있는 데 대한 불안감이 제일 큰 거예요. 민주당보다 조금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이 국회 주도권을 잡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예. 지네들의 분열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아마 이 황교안이나 나경원은 친박 정당, 소위 말하는 그런 그러니까 보수 소수 정당의 출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 우려는 근거가 있는 게 총선보다 대선을 보시게 되면 한국의 역대 대선에서 꼭 보수 제3후보 예를 들면 정주영, 그렇죠. 예를 들면 이인재, 이인재. 이회창, 심대평 이런 자들이 적지 않은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수 진영을 독점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 권한이 무너질 수 있겠다. 특히 지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유승민계, 한쪽에서는 저 공화당 그렇죠. 이런 흐름들을 하나로 모으기는커녕 더 이제 분산될 수 있겠다에 대한 이 아주 이 위기감. 이런 위기감이 지금 이 법안에 대한 결사저지와 뭐 단식과 별 생쇼를 하게 되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황교안 단식이 진짜 사람 여기 원래 단식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들이 그 할수 아주 있는 게 없을 때. 절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하는 내놓고 거잖아요. 하는 목숨을 내놓고. 예, 예. 근데 그 단식이라는 그 의미를 완전 퇴색시켰고 또 오늘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다. 뭐 그거 구호인데 그것도 뭐 내가 참 우리 모두가 김용균이다. 뭐 이거 했던 거 아니야.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전태일이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연대의 의미로 외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네들이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모호하고 예. 그러면은 실제로 민주당 얘네들이 지금 투표 강행을 할 것이냐. 예. 이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1번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고 하는 게 뭐 진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극우 정당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제도적 거니까. 합리화의 문제라고 본다는 거고 이거는 뭐 이 제도가 안 되면 뭐 퇴행이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 2당 양당의 어떤 기득권, 독점적 기득권을 해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 못 시키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규책 사유는 민주당한테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하는 의석수를 합치게 되면 과반을 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게 되더라. 최대한 설득은 하려고는 해야 되겠지만 의석수는 이미 과반을 훨씬 넘는 정도의 이 표를 갖고 있는데 안 밀겠다, 못한다. 이거는 뭐 민주당이 의지가 아니 없다고 해야죠. 민주당이 이 법안을 이 선거제 개정안을 통과 안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통과시킬 건데 확실히 어떤 모양새로 통과시키냐는 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 이인영이라든가 이런 소위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여권 주도하는 그룹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250에 50. 270에 30. 예, 그러니까 270에 30은 그건 진짜 엉망이고 눈치를 보니까 한 255에 45 뭐 이 정도로 타협하려고 지금 계속 뭔가를 던지고 언론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석 정수를 늘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인정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225대 75든 250대 5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동형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가 관건이다. 그걸 도입하게 되면 수치 문제에서는 뭐 저는 그건 2차적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수치가 예. 적으면은 연동형 의미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뭐 연동의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한 50은 넘어가야잖아요. 뭐 그런 건 있죠. 그렇죠. 그건 있는데, 근데 연동형이라는 게 이번에 어쨌든 바꾸어 나가야지. 그 수치 문제도 이번에는 뭐 우리가 말하는 100% 만족을 못 하더라도 50%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그걸 돌파를 해내는 게 이번 선거법 개혁의 개정의 저는 카트라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장기적으로. 연동형을 하고 비율은 어. 시행령으로 가든 뭐 이렇게 이 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선거에 또 연동할 수가 그건 고려할 수 있는 거니까 연동형이라는 이 고지를 넘기는 게 이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이고. 그럼 심상정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심상정 대표하고는 아니 근데 별로 안 친하기 때문에 안 친하지만은 확인은 안 못 친하지만은 지금은 정정현 저와 편집장의 얘기고 예. 실제 우리 저와 심상정 대표는 영원히 통하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이게 또 엉뚱한 소리네. 근데 고소당한다 심상 대표한테. 영혼이 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아까 제가 그러니까 연동형이라는 게 진보고 연동형이라는 게 무슨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연동형의 혜택은 정의당이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 공화당이나 소수 정당. 상당한 저기 그러니까 요새 세를 확보하고 있는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연동형이 도입되더라도 녹색당, 민중당, 또 무슨 당 있죠? 노동당. 이런 이제 소수 원외 진보 정당들보다는 공화당이나 또는 기독교 정당들이 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인 법을 만들겠다라는 게 있고요. 이게 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공화당이나 태극기 부대가 원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들을 훨씬 더 오른쪽으로 당겨가요. 그쵸. 왜냐하면 얘들은 그냥 뭐 그게 없잖아요. 그냥 뭐 오로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걸 뭐 타협도 안 하잖아.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 자유한국당을 기회주의자, 황교안 보고 너 기회주의자 이 압박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당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좌파라고 하는 진보라고 하는 정의당은 가면 민주당을 왼쪽으로 당겨가느냐. 거꾸로 정의당이 민주당 성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동형이라는 건 저는 뭐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이다. 그래도 이것은 상식과 합리성을 위해서 제도적 개편들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뭐 이 정정권 편집장이 심상정 대표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고. 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데 심 대표를. 아니 심 대표가 편집장님을요. 저를 애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좀 정리하시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이 선거제 개정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연동형 대표에 대한 얘기도 했고, 뭐 또 추가하실 말씀? 그러니까 이번 베스트에 올라와 있는 전 공수처 제도보다는 선거법을 바꾸는 첫걸음을 떼는 게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성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개긴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당이 공조로 돌파할 수 있다. 이는 의지의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자님. 아니요, 저는. 예. 그러면은 이 정도로 선거제 개정에 대한 얘기. 심상정 화이팅! 이라고 한번 충성을 한번. 정의당 화이팅! 저 가증스러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